자, 세계 제일 와인 수출국 1위가 단연 스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입국이 우리 옆나라 중국이라고 합니다. 고랑주의 나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레드와인 시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도 한몫을 하겠지만 붉은색을 좋아하는 문화도 레드와인을 찾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도 당연한 듯 하고요. 그리고 보면 중국 음식에도 와인이 참 잘 어울린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늘 와인을 사랑하는 와인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중히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들이 소주파, 맥주파라 하더라도 데이트할 때 언젠간 꼭 먹어줘야 하는 와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와인 데이트 어떻게 해야 연인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오늘도 와인을 사랑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 여러분도 이제 와인 레스토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신 분들이 메뉴판을 갖다 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와인을 고르거나 시킬 때 이렇게 여러 명이 가면 나는 막 나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네 알아서 하는 숨는 편입니까? 이제는 뭐 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와인은 몰라도 어쨌든 이태리 와인 리스트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을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레스토랑 가서 뭐 와인 리스트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정말 이렇게 분명히 알파벳으로 써 있는데 그 외계어 같은 예, 그런 느낌 받았었죠. 또 그것도 또 읽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네. 물론 뭐 영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프랑스어고 이태리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외계어였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모임을 주재하신 분이 있을 때는 그분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뭐 안 그러면은 분위기를 봐서 제가 좋아하는 거 먼저 시키기도 하고 네, 자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숨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또 뭐 물론 뭐 많이 알면서 또 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설명해주고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사전에 뭐 그날 모임의 특색을 내서 이제 출발하실 때 조금 공부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뭐 이따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메뉴를 정하고 그 메뉴에서 어떤 와인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모른다면 일단 메뉴부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와인을 추천을 받던지 결정을 하던지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공부를 해서 가가지고 뭐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숨는 편이 아니라 좀 골라주는 그런 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더불어 내생의 가장 로맨틱한 와인 데이트는 그때 같이 한 와인을 좀 물어봐달라 그래서 저는 와인 데이트 한 적 없는데요. 모임에 주로 가서 마시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 좋았던 적은 있어요. 이렇게 미술 관람을 한 다음에 마네전이었나? 모네. 인상파.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를 보고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좀 핫한 곳을 찾아가서 마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캔달 딕슨 시켜서 마셨거든요. 까쇼, 까비네 쇼비뇽. 그냥 아주 알맞고 특별히 튀지도 않고 좋았었어요. 캔달 잭슨은 어느 나라 와인인가요? 미국이죠? 왜냐면 또 캔달 잭슨이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어디 와인인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 와인이고 까베르 소비뇽이고 특히 뭐 같이 한 와인 뭐 사모님이라든가 로맨틱한 와인 데이트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기념일 때 그때 아마 1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10주년 혹시 기억이. 뭐 잘 보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까. 참고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10주년 때 그 가끔 가는 그 설해마을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때 마셨던 와인이 제일 로맨틱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무슨 와인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이태리 와인이었을 거예요. 거의 99% 이상. 붉은 목도리. 예. 그 참 청취자분들이 붉은 목도리가 뭔가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자꾸 왜 방송하시는 뭐 붉은 목도리를 왜 그러냐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줘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끼안티는 병 목에 핑크색으로 된 종이 리본이 이렇게 붙여져 있죠. 뭐 가끔가다 이제 핑크색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밤색 종이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종이 리본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이태리 와인이구나. 처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스페인 와인 중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태리 와인에 붉은 목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이제 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와인 메뉴판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요. 와인 메뉴판을 보면은 뭐 나라별로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도 품종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와이너리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신다면. 일단 무조건 메뉴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메뉴를 일단 결정을 하고. 메뉴를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와인을 고르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나라별입니까? 뭐 어떻게? 저는 한 나라밖에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태리 음식에는 우리 와인다통님이 좋아하시는 이태리 그쵸 와인 시키면 좋고요. 고기 드시러 가셨을 땐 아르헨티나의 말백 시키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보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30만 원대부터.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비싼 와인은 저는 못 먹고요. 제일 싼 와인 바로 위에 있는 와인을 고릅니다. 다들 좀 잘 나갔으면 하는 와인을 제일 싼 바로 위에 와인에다 배치한대요. 그냥 제일 싼 거 고르세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이제 사귀기 위해서 처음 갔는데 그걸 싼 것만 시키면 저 양반이 날 싫어하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것도 사실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야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죠 이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하우스 와인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레스토랑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구매를 할 때 좀 좋은 가격에 들여오고 손님한테 아주 비싸지도 않으면서 품질도 자기네들이 좀 골라놓은 거를 줍니다. 하우스 와인. 저도 그게 하우스 와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샐러드도 먹고 메인도 먹고 그러는데 둘이 가가지고 화이트 와인 한 병, 레드 와인 한 병 이렇게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우스 와인으로 화이트 와인 한 잔, 뭐 레드 와인 한두 잔,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병으로 달라고 그래도 선택일 그렇게 것 비싸지 않은 와인을 하우스 와인으로 선택해 놔요.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굳이 뭐 돈을 뭐 얘기해서가 아니라 양재동에 제가 와인 스쿨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이제 갔다가 그분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야 와인 시키나 그랬더니만 뭐 몬테스 알파를 시켜놨는데 그 가격이 13만 얼마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미 다 따놓은 걸 뭐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가격이 책정돼 있으면 다른 거 시켰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업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이유죠. 저도 집에서. 그렇다고 데이트하러 가면서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좋은 와인은 모임에서. 자, 그러면 우리 와인 외국처럼 굳이 비싼 와인을 고를 이유는 없다.
그렇게 대답이 되나요? 그렇다고 프라이버시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좋아하는 와인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가격은 적지만 내가 먹어보니 괜찮은 와인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먹는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매치가 잘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은 마리아주다. 웃겨야죠. 자, 이제 일단 와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와인은 레벨이 붙지 않으면 그게 와인이 무슨 와인인지 라벨. 그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그거를 주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레이블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위부터 이렇게 쭉. 위에부터. 네. 이게 생산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려오면 빈티지, 그러니까 연도가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나라, 지역이 표시돼 있죠. 맞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등급도 레이블 안에 있고요. 그리고 신대륙 와인의 특징으로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대륙 와인은 품종 안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르도 지방의 와인들은 사또 지방의 마르고 마을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굳이 내가 무슨 품종을 얘기할 이유 없다. 미리 알아서 먹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블렌딩이죠, 보르도. 그렇다고 다 썩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대륙,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품종 가지고 성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신대륙 와인들은 블렌딩이라도 그 포도 품종을 다 써놓나요? 네, 써놓죠. 뒤에라도 써 있어요. 네, 다 써 있습니다. 신대륙 건. 그러니까 잠깐 살펴보면 재료는 이제 어떨 때는 병입 연도, 그러니까 포도밭, 양조업자 이렇게 위에는 들어가고, 이제 와인 이름이 들어가겠죠. 와인.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사진이나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또 마르고는 그 사또 마르고 들어가는 성 있어요. 마구에 그 표시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빈티지가 들어가겠죠. 몇 년도 이 와인이 만들어져 있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와인을 말씀드렸다시피 등급 표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밑에 이제 생산 지역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엔 용량, 오른쪽엔 알코올 도수. 그러니까 750ml 13%, 14% 밑에 이제 생산자의 이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을 보실 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대륙은 이제 품종이 들어가는데 구대륙은 없는데 말 이름 가지고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시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 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티지를 보나요? 아니면 어떤 것도 레이블을 보시나요? 어디 숍에 가면? 품종을 보시나요? 아니면 상전자를 보시나요? 요즘 들어서 신세계 와인이 많아서 그런지 나라가 눈에 띄어요. 뭔지 어느 나라 거지? 그 다음에 해요. 그 다음 품종. 생산자는 거의 얘는 한 10년 전에 프랑스 와인 주로 있을 때는 어느 지역 거지? 어느 샤또에서 나왔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어느 나라 거지? 값이 얼마야? 네. 신대륙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이제 생산자들은 다양한 품종의 와인이 다 나오니까 품종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품종 보죠. 각 와인마다 이제 그 그림이랑 화가 그린 것도 있고 사진들 그런데 브로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대륙 쪽에는 자기들의 어떤 특이한 거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신대륙 쪽은 주로 이제 두 개 해서 합치잖아요. 이렇게 투엔즈 같은 투엔즈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인 그리는 그림 아마 그런 것도 레이블에 좀 표시되면 되고 그 사똥 무똥 로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들어가면서 레이블이 각 나라마다 화가들을 바꿔서 화가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도 우리나라 화가 이우환 화백의 점 있잖아요. 그 유명했죠. 그리고 그게 마케팅 전략일 것 같아요. 미 프로 야구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수입해가면 그 중계권 얼마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레이븐의 그림을 뭐 대한민국 화가를 거다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레이븐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와인이 뭐 사실은 뭐 대중화됐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은 먼 듯한데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선택시키기가 처음 접하는 분도 좀 두려운 것 같기는 사실인데,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 와인을 시킬 때 이런 걸 좀 해서 아까 쭉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더 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먼저 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게 있다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결국 이제 정리하는 건데, 메뉴를 정하고 그 메뉴에 맞는 와인을 정하고, 하우스 와인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하우스 와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와인을 하우스 와인이라고 표현하나요? 하우스 와인은 이제 그 레스토랑 샵에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와인을 이렇게 잔으로 파는구나. 서빙하는 와인을 그걸 이제 하우스 와인이라. 보통 이제 뭐 레드 와인 한두 개, 화이트 와인 한두 개,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죠. 여기는 이 키포인트 팁은 뭐 그걸로 하우스 와인이 뭐 키포인트입니까? 또 그렇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굳이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가지고 오늘 이런 음식 먹을 건데 어떤 와인이 좋겠냐. 근데 그분이 비싼 와인을 드시라고 뭐 어떡하게. 좀 저렴한 것 중에 어떤 게 좋겠냐. 그리고 뭐 가벼운 걸 좋아한다든가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든가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해가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 거 주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싸다. 난 이 정도의 가격대 와인을 원한다. 난 이런 메뉴를 시킬 건데 그 가격대에서 이런 추천해줄 만한 와인은 뭐냐. 뭐 이렇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음식을 안주를 하고 싶은데 와인 하나 골라주십시오. 비싼 거를 주문하시면 그거보다 좀 저렴한 거 없습니까? 비싼 것 중에서 좋은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흔히 주류 문화를 문화라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 와인 문화가 있을 거고 소주 문화가 있을 거고 맥주 문화가 있을 거고 그밖에 뭐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을 건데 각 나름의 데이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나름 주류 문화의 그들 각기 특이성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와인 문화의 어떤 특이성을 좀 설명하라는 부분에서 다른 문화와 비교를 좀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굳이 뭐 술은 술인데 소주 먹을 때하고 와인 먹을 때하고 뭐 틀릴 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최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뭐 소주, 맥주, 막걸리,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은 술에 방점이 있다면 와인은 음식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어떤 분위기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술에 따른 분위기보다 어떤 분하고 데이트하느냐에 그 사람 색깔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맥주를 마시러 가면 뭐 막 그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음악도 도와주고 저절로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대화를 윤활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면 이제 글로 가는 거고 소주는 서로 이제 소탈하게 조금 센 술로 빨리 취하면서 어떤 결론을 빨리 얻고 싶으면 소주를 마시는 게 좋고 와인은 뭐 내가 당신을 좀 대접합니다. 오늘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천천히 하고 조용하게 하면서 속삭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와인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음이 있는 쪽에서 고르셔야죠. 리드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면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커피 한 잔 먹으러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소주 한 번 하자 이러는데 소주 문화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시끄럽다 그럴까요? 그냥 또 소주란 문화에 없어도 시끄럽고 물론 그런데 맥주도 사실은 각 아로마가 부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맥주도 그런데 맥주 문화도 좀 치맥거려가지고 뭐 시끄럽고 그런데 굳이 문화를 필요한다고 와인 문화는 좀 조용한 건 아닌가요? 비교적 그런 자꾸 격으로 끌고 가는데 꼭 격 있다고 그러기보다도 그런 문화가 아닌가요? 격 있는 사람이 마시면 소주도 격이 있어지죠. 맞습니다, 술에 맞습니다. 격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격은 있는 거고 다만 와인은 우선 또 천천히 드시게 되고 코스 요리에 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취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소주는 자기도 모르게 빨리 취하면서 목소리도 커지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앞에 계신 분을 좀 더 부드럽게 끌어당기고 싶으면 와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막 취하고 싶으면 소주를 드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와인은 진짜 말대로 이 술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격 있는 사람이 마시면 소주를 마셔도 격이 있으시고요. 와인도 예의 없는 분이 마시면 그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도 몇 번 봤고요. 와인 먹고 취해서 술 지정하는 사람도 저는 봤으니까요. 네, 와인도 술이에요. 취합니다. 자, 그렇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분들은 왜 달달한 와인을 좋아할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제가 대답을 해보자면 전 여자지만 달달한 거 안 좋아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 앞에 있는 분이 달달한 와인을 좋아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대중화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들은 아무래도 술을 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또 초보가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럴 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달한 와인들은 다 알코올 도수가 기본적인 와인보다는 훨씬 낮고 그래서 처음에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인 드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단 와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디저트 와인이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줄까봐 겁나요. 모스카토 다스티 이런 거는 디저트 와인이랑은 또 좀 다르니까 디저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이런 여기서 말하는 달달한 와인은 또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접하기에 부담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알코올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소주 뭐 이런 걸 보면 쓰잖아요. 그렇죠. 쓰니까 저는 아직도 소주를 술을 이제 더 받으니까 이제 와인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여자분들 달달한 와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알코올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처음에 달달한 걸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음식도 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못 먹겠더라고 달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몰라도 단 음식은 별로.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인 데이트 절대로 후회 안 하는 와인이 있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데이트가 잘 끝나면 무슨 와인을 마셔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별을 고하면 무슨 와인을 마셔도 후회 눈물 나는 후회를 하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고요. 그 상대방이 와인의 초보면 그쵸? 살짝 진짜 향긋하고 도수가 낮은 거를 권해야 되는 거고요. 와인 고수하고 데이트를 해서 마음을 얻고 싶으면 비싸고 묵직하고 좋은 와인을 무리하더라도 적금을 깨서라도 마음을 얻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 분한테 뭐 저렴한 화이트 와인을 내놓으면 그 데이트가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 취향을 고려해서 와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이 물음의 정답이지
우리가 어떤 와인이라고 절대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선택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취향 고려가 제일 최고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자기 일방적으로 이거 드십시오 하기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게 정당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와인을 드실 때 팁이라면 좀 그렇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인 데이터 고민 하지 마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와인 닥터님 오늘 와인 어떤 와인 소개해 주나요? 예, 오늘도 뭐 저는 토스카나의 끼안티 클라시코 또 이탈리아 와인이군요. 예. 예. 산조베제로 만든 토스카나 지방의 끼안티 중에 하나인데요. 카스텔로 디 베라짜노라는 참 어렵네요. 끼안티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름을 외우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와인의 레이블에 보면 그 돈키호테 같은 장군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라짜노라는 사람인데, 기사도 같은 이렇게. 근데 그 뉴욕을 발견한 분이래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이분 이름을 딴 다리도 있고 뉴욕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태리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끼안티, 대표적인 끼안티. 그래서 뭐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그냥 음식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끼안티입니다. 다시 한번 상호란다. 와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카스텔로 디 베라짜노, 베라짜노. 참 깁니다. 저도 외울까 모르겠어요.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데이터 모임 중에 와인 따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밀어 넣어야죠.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디켄터를 일단 갖다 놔야 되겠죠? 디켄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인 따다 실패했는데 디켄터가 있을까요? 그냥 밀어놓고 밀어 넣어야죠. 가라앉길 기다려서 먹어야 된다. 자기 또 자랑 간다고 따다가 실패하면 상당히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네. 콜크 콜크가 그리고 그 판 곳에서 잘 눕혀서 보관을 해서 코르크의 생명이 같이 와인하고 가야 되는 건데 세워놔가지고 말랐거나 이랬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서요. 절대 따신 분 잘못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전번에 와인 딸 때 우리 와인 닥터님 제대로 돌리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3차원적으로 센터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하면 잘 안 되죠. 제 개인적인 이제 팁을 하나 소개하자면 뭐 일반적인 와인 오프너가 이렇게 스프링 같이 생긴 부분을 코르크에 밀어 넣게 돼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스프링의 센터에 있지 않거든요. 한쪽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을 때 코르크의 가운데다 걔를 찍어 넣으면은 이건 분명히 옆으로 삐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걔를 찔러 넣어야 되는 게 팁인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 하기 힘들면 도와신 분한테 열어두라는 게 집에서는 제가 따야 돼요. 최고의 괜히 딸라다가 잘못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달립니다. 우유는 어린이의 음료이라고 하고요. 차는 여자의 음료이고요. 물은 짐승의 음료이고 그러니 와인은 신의 음료라고들 합니다. 그러한 와인은 음료로서 가장 가치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있으며 음식 중에 가장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패널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도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